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5관왕을 만들어주신 학부모님. 신진아의 어머니TV. 어머니TV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잠시 동안의 휴직이었죠. 왜냐면 수시 원서가 접수되고, 그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 끝나고,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쉬시는 마음으로 아이를 관망하시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이 한 이제 60일이 채 안 남았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면접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어머니TV 오늘은 우리 아이의 또 다른 관문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올해는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접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의 면접의 비중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또 면접의 비중이 높은 학교는 그대로 대면 면접을 고집하면서 진행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면접 시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전 면접이 있고 수능 이후 면접이 있죠. 자, 수능 전 면접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배분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이 면접 생각에 수능 준비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를 수능 전 면접 전형을 쓸까 말까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전 여기에 있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앞두고 면접이 있으면 분명히 수능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판단 아래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나셨을 텐데, 자, 지금은 퍼센티지로 보자면 수능 전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90%는 수능에 집중해야 됩니다. 10%만 면접에 힘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의 입시의 어떤 성공 여부는 수능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면접은 그날의 면접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이가 낸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90% 정도의 힘을 쏟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모든 아이의 리듬을 수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이후 면접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수능입니다. 수능 끝난 이후의 준비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너무 막히 전전긍긍해 하시면서 마음 조리하면서 면접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면접 방식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비대면 면접도 세 가지로 이제 나뉘죠.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고요. 현장에 가서 녹화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상을 통해서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화상을 통해서 실제로 면접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업로드 방식부터 좀 볼 텐데요. 영상 업로드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면접의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맞습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 학추2라는 전형이 있었죠. 학교 추천 2.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추천 2 이제 미디어학부 시험을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면접을 보고 나왔을 때 그 전체적인 아이들의 표정이요, 다 밝았어요.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면접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면접으로 판가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면접이 아닌 그 전의 데이터로 아이들을 좀 서열화 시켜놨을 수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앞에서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업로드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충분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죠. 이미 나온 질문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남들이 대답하는 뻔한 답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수백 명의 아이들의 영상 중에 이 아이 진짜 답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돼야 앞에 서류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아이들
받는 그 면접 점수의 평균과 비슷하게 받는다면 사실 영상 업로드에서는 성적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방식은 이건 좀 아이와 엄마, 아빠가 조금 머리를 모아주셔야 되는 게 답변을 하되 창의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알맹이는 잘 선정하되 포장을 잘하는 기술이 저는 영상 업로드 방식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녹화 방식이랑 화상 시스템 실시간 면접인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결국 면접관이 눈앞에 없죠. 면접관이 눈앞에 없으면 편애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면접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내뱉은 처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찍을 수 없잖아요. 일단 현장 녹화 방식은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냐면 아이가 그 문제를 놓고 머릿속에서 빨리 분석하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답변하는 작업, 이 머릿속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내뱉을 때는 완성도가 꽤 있게 내뱉어야 합니다. 이건 좀 사실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내내 수능도 제치고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이에게 평상시에 좀 질문들을 많이 던지세요. 차를 타고 갈 때나 아이들 픽업해 줄 때나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한 가지씩 돌발 질문들을 던져서 그 돌발 질문을 머릿속에서 답변을 정리해서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완성화가 된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훈련들을 조금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돌발 질문이 없다는 건 아이의 어떤 순발력과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발력은 하루아침에 사실 길러질 수는 없어요. 근데 배경 지식은 길러질 수가 있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수능 시험을 90 이상을 준비하시되 10도 아니죠. 한 5% 정도만 평상시 매일매일 조금씩 본인이 했던 독서활동 보시고 신문도 좀 읽고 시사적인 관심 가지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그 배경 지식이 결국에는 면접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크게 힘쓰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만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대면 면접에 공통점이 있었죠. 카메라가 면접관이죠. 네, 그럼 렌즈가 면접관의 눈입니다. 풀샷을 찍는 카메라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마 웨이스트샷에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움직이는 반경이 카메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앉아서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서서 하면 몸을 자꾸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카메라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보는 사람은 카메라를 통해서만 아이를 보기 때문에 딱 그 카메라에 들어온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모습이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움직이거나 손동작이 굉장히 크거나 특히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세하게 읽힐 겁니다. 대면 면접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풀샷을 보게 되지만 비대면 면접은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 그리고 손의 동작 이것들이 어떤 정해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아이가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굉장히 이거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선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다 보면 어떤 친구는 눈을 많이 깜빡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도 눈을 자꾸 이렇게 외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들어오면 카메라 렌즈 한 15도 정도 아래를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카메라 렌즈 한 15도 정도 위를 쳐다보게 하면 그게 이제 면접관의 얼굴이다 혹은 엄마의 얼굴이다 아빠의 얼굴이다 생각하게 하고 대화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표정이 평상시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 앞에서도 밥 먹었어?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제가 입꼬리를 올려가면서 자꾸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연습들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표정을 잘 짓고 왜냐면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음이 조금 이렇게 부정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발성은 쉽게 잡히지가 않지만 발음은 훈련하는 만큼 금세 잡히거든요. 그래서 볼펜,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안쪽에 될 수 있으면 치아 안쪽으로 깊숙이 끼워서 가나 다라 마바사 혹은 신문 기사를 쭉 읽게 하는 거예요.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그런 훈련들을 좀 시켜주시면 좋고, 또 하나 어미 처리가 항상 이렇게 자신감 없게 빠지는 친구들, 뭐뭐 했는데요, 어쨌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훈련시켜줄 건 어미는 다나카, 군대에서 하는 말투처럼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다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무리 어미를 안으로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내뱉을 수 있는 훈련들을 좀 시켜주시면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한테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 어미 부분, 그리고 시선 부분, 손동작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은 제가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대랑 연대는 대표적인 색깔이 남색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화이트 셔츠에다가 남색 조끼를 입혔어요. 고려대는 빨간색, 레드 색상이죠. 그래서 약간 자줏빛 색깔의 조끼를 하얀색 셔츠 위에다가 입혔어요. 면접관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그래도 얘가 우리 학교 색상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건 그만한 어떤 의지가 있었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작은 디테일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입장에서 의상을 고르실 때는 저는 좀 그런 포인트로 학교에 맞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면접입니다. 대면 면접은 사실은 이거는 고사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발걸음부터가 면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후배들, 쇼호스트 후배들께 면접을 보다 보면 들어오는 아이의 걸음걸이와 눈동자와 어깨 자세부터가 달라요.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꼭 합니다. 들어오는데 자신감 없어하고 어깨 구부러지고 내 목소리는 안으로 들어가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점수 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이미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감을 온몸에 뿜뿜 할 수 있게 걸음걸이, 그 다음에 어떤 시선, 그리고 아이의 자세, 인사하는 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면접관이 대부분 이제 3분 정도가 계신다면 한 분만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분을 한 10초 정도, 또 한 분을 10초 정도, 또 한 분을 10초 정도, 이렇게 약간 수학적으로 배분을 조금 나눠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면접관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무기가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학교에서도 아마 면접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훈련을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의자에 놓고 앉혀서 예상 질문 나중에 뽑으실 겁니다. 제가 예상 질문에 대한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상 질문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간 친구와 하고 가지 않은 친구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질문, 예상 답변, 파일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어머님들은 그런 거 시키셔야 돼요. 어떤 면접관은 되게 온화하게 웃고 계신 면접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접관은 시선도 주지 않으시고 서류만 뚫어져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마주쳐주고 웃어주시는 면접관은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류만 본다거나 말투가 좀 퉁명스러우시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아, 나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훈련, 저희 집은 이제 남편이 워낙 표정이 없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어서 아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조금 시키시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